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5세인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쩌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 격하게 공감도 가고 그때 그 일들이 떠올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남동생이 한 명 있긴 했는데 할머니가 절대로 남동생만큼은 엄마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며 결사코 반대를 한 바람에 저만 데리고 아빠와 헤어지셨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는데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은 없었어요. 제게는 한없이 잘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와 이혼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따로 만나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댁에만 간간히 찾아가서 남동생을 만나고 오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할 때 할머니가 준 돈으로 동대문 상가 쪽에서 옷장사를 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버시려고 아둥바둥 하셨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남동생을 데려오고 싶어서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남동생을 키우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빠가 재혼을 하는 날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도 제 남동생을 아빠가 재혼하는 새 여자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엄마가 재혼만 하지 않는다면 엄마 손에 맡기고 싶어 했지만 행여나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봐 남동생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버렸고 그 사이에 아빠는 재혼을 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엄마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의 모델도 되었다가 사진사도 되었다가 엄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도 팔았다가 하면서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혼한 집의 딸이라며 무척이나 결혼을 반대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동대문 상가에서 옷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뒤끝이 없고 미적지근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거슬렸으면 남친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남친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라서 꼭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과 결혼을 못해서 난리였겠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와 죽고 못 살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셨어도 결국에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런 저의 성격을 알았던 남편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잘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그렇고 그저 저를 건드리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은 엄마 명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한다는 만큼 저도 혼수를 잘 해갔어요. 그랬더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학벌만 좋았을 뿐 그저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많이 벌고 있었으니 남편 월급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 월급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제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 상당한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잘 해드리니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될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이 바빠서 늦은 시간이 되어도 퇴근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매여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대부분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따로 분담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밤 10시가 훨씬 지난 뒤에야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어머,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이렇게 매번 집에 늦게 오면 어떡하냐? 일도 좋지만 할 일은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는 네 신랑을 집안일 시켜먹으려고 결혼한 사람 같다? 진짜 그러는 거냐? 속사포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제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시지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남편이 그러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피곤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제가 시어머니께 뭐라고 불편하게 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뭐 얼마나 집안일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집을 치우고 집안일을 하는 건데 뭐가 어쨌다고 일하고 온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자 속이 터진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는 속도 없냐? 남들은 장가 가서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에 호의호식을 한다더라. 어휴, 속 터져. 그러자 남편이 또 그랬습니다. 엄마, 제가 마누라를 잘 만났으니까 이런 집에서 살고 밥도 잘해 먹고 산 거죠. 내 집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 줄 아셨어요? 잘한다, 내 남편. 제 남편은 주제 파악 하나는 잘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 월급을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엄마 집이었고 가구면 가전이며 땡전 한 푼도 남편의 돈을 꼬라박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뭔지 모르게 제 결점만 들춰낼 궁리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필 이 늦은 시간까지 가시지도 않고 저를 기다렸다가 잔소리 폭발하실 게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두둔하는 말에 더 열이 받으셨는지 저를 향해서 또 그러셨어요. 아이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일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다만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오기 전에 집에 와서 저녁밥도 해놓고 그래야지. 맨날 밖에서 죽도록 일하다 온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켜야 쓰겠냐? 안 그래? 그래서 제가 태연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바빠서 1분 1초도 아까워서 이리 튀고 저리 뛰다가 온 사람이에요. 오빠만 죽도록 일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빠가 짠하면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오빠 저녁밥 해주시던가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건데 왜 그러세요? 저 쉬어야 하니까 돌아가세요. 네? 아이고 머리야.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 내가 너보고 이 시간까지 바쁘게 일하라고 시켰냐? 남들처럼 퇴근할 때 퇴근하고 적당히 결혼한 여자답게 남편을 위해서 밥상도 차리고 집안일도 하란 말인데 그게 그렇게 고깝게 들리냐? 네, 고깝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최대한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끝났는데 네 할 말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냐? 씻는 거는 나중에 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이리 와 앉아봐라. 그래서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이 시간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싫었겠지. 아까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라.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렇게 늦게 왔다고 잡아 죽일 듯이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저기,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 말이다. 적응이 안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하시라고 저러나 싶어서 겁부터 났습니다. 네, 도련님이 왜요? 오래전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형편에 가란 말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가라고 했어.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난리였습니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형편에는 유학을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너도 알잖니. 승우가 얼마나 머리가 컴퓨터인지 말이다. 저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라고 해야지 어쩌겠냐. 이번에 입학 허가도 나왔단다.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가 아니냐? 엄마, 진짜예요? 왜 이제서 말씀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네 마누라가 오면 함께 나누려고 그런 거야. 남들은 못 가서 한 달인데 저렇게 재능이 있는 애를 그냥 놔둬서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시면서 제 두 손을 더 꼭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보내주면 되잖냐. 그 말씀에
남편이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요? 어떡해요? 엄마, 또 그 소리 하려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남편은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세요? 우리 승우가 거기서 공부만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해서 그 돈도 다 갚고 말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사돈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부탁 좀 해봐라.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랬어요. 엄마한테요? 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 태도에 더 탄력을 받으셨는지 신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한테 강남에 아파트가 여기 말고도 또 한 채가 더 있다고 들었다. 그게 어때서요? 지금 집값도 좋을 때 팔아서 우리 승우가 유학을 잘 다녀오라고 대주면 좀 안 되냐? 네? 그러니까 제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도련님 유학자금으로 주라는 말씀이세요? 맞장구 치며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넌 어째서 말기도 잘 알아먹냐? 그러니까 돈도 잘 벌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날을 향해서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엄마가 한 말 그냥 한 귀로 흘러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네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 집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그게 할 소리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뭐라고 했냐? 엄마랑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했냐? 안 했냐? 이건 네가 네 처한테 하면 더 나을 것을 왜 내가 직접 하게 만들어? 돈이 좀 넘쳐나는 네 마누라 덕 좀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사돈 총각 유학자금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안 들은 걸 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톤까지 달라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벌어놓은 돈이며 재산은 다 네 것이 아니었냐? 네가 시집을 왔으면 시집 식구도 또 내 식구려니 생각하고 챙겨야지. 무슨 말이 많냐? 내가 이혼한 집의 딸이라도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줄이나 아냐? 네가 경우가 있어 보여서 그런 거다. 아무튼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어떻게 승우 유학자금을 대줄지 생각해봐라. 얼척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봉을 잘 써줄 것 같으니까 며느리로 봐줬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다 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이 탐이 나서 울고 먹을 생각에 결혼을 시켰다고요? 할 짓이 없으면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세요. 뭐야? 이게 시애미한테 못한 말이 없어.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못한 말이 없네요. 오신 김에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 짓 안 할 테니까 아드님 도로 데리고 가시라고요. 참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억지로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되려 성질을 부렸어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그런 건데 너는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너도 똑같으니까 정 떨어진다.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드냐?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라는 거야. 하도 없이 살아서 퍼주기만 했더니 아예 뽕을 빼려고 작정했네. 너는 뭐하냐? 너도 네 엄마를 따라가야지. 뭐? 내가 미안한 거 안 보이냐? 웃기고 있네. 미안한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되려 화를 내고 달려드냐? 내게 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이 나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집 아파트를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이건 생 도둑놈이나 하는 짓 아니냐?
남편은 그래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엄마와 자기 자신을 거지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했다고 본질을 흘려가며 떠들어댔습니다.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빠가 직원들을 여럿 데리고 엄마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제가 원치 않아서 결혼식장에도 오시지 않았던 아빠였는데 씩씩거리며 출동을 하셨어요. 아빠가 거실로 여러 사람들과 들어오자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러자 아빠가 주먹 다짐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게 장인도 몰라보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러자 크게 당황해하며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넌 이제 죽었어. 우리 아빠가 이래봬도 한 성깔 하시거든. 내가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지. 후회 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빠 앞에서 변명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뒤에 엄마가 도착을 해서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봐요. 이 물건을 다시 집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다신 우리 딸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워했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네. 그 밤중에 남편은 집 밖으로 아빠에 의해서 잡혀서 쫓겨났어요. 그 길로 그 몰골로 시어머니 집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한동안 울리더니 그쳤어요. 아마도 남편이 못하게 한 거겠죠. 저는 제 신혼집에서 그날로 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어요. 모든 뒷수습은 아빠에게 다 맡겼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왔고 제가 혼수를 해왔던 품목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동안 아빠의 그늘도 없이 살다가 아빠가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세상 참 든든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에게 여쭸어요. 엄마, 아빠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니지, 갑자기는 아니지. 오래되었어. 너희들한테 말만 안 했을 뿐이야.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도 살아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더래. 그 여자하고도 이혼을 하고 끊임없이 내 일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었어. 죗값을 치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빠를 다시 받아줄 거야? 미쳤냐? 그럴 일은 없다. 엄마는 이대로가 제일 행복해. 더 이상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린 거는 싫다. 너도 네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가면 돼. 알았니? 떨어져서 못 만난 세월 때문에 밖에선 잘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변한 아빠였어도 아빠는 아빠였어요. 비록 엄마와 이혼을 해서 각자 살아가고 계시지만 내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하며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허참, 지금을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 사돈 돈으로 자기 아들 유학을 보낼 생각을 했다니 말이에요. 참 재수도 없이 별스런 인간을 다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주위에 있다면 단번에 뭘 해야 되겠죠. 내게 해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이상 제가 이혼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로만 채우시기를 바랄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